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2월 19일부로 바뀌게 되는 분양가 상한 지역에 적용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20년도 8월에 처음 나오고 2021년도 11월에 또 한 번 나오고 현재 2021년도 2월 19일 날 요게 이제 정식 발의가 되는데, 분양가 상한 지역에 거주 의무 기간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관보 해가지고 2020년도 8월 18일 날 이미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시행되는 게 21년도 2월 19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재건축, 도시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환 주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 이제 대통령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요 내용들 쭉 나오고요. 여기 제57조의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사업 주체 해가지고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이제 해당 주택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토부 장관의 고시한 방법에 결정된 인근 지역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제 다만 해가지고 해외 체류 대통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게 5년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 5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청약해서 분양받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은 최소 5년 정도. 물론 이게 이제 분양하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청약하는 아파트에 5년 거주할 생각이 아니면 청약 넣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거주 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집을 매입한다. 매입을 신청해서 매입을 한다. 얼마에 이제 은행 이자에 이런 거 조금 보태가지고 가격을 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위반하게 되면은 위반 사실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벌도 하겠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 위반했을 때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 이제 은행 은행에 들어간 그 돈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 금액으로 매입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언제부터? 2021년도 2월 19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 27일 날 나온 겁니다. 일부 개정해가지고 실제로 요게 이제 개정이 됐다. 개정 이유 해가지고 아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런 거 거주 의무 기간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그리고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3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평택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는 고덕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지제 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지제 이편한 세상 분양했을 때 당시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제 이편한 세상 쪽은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조정 대상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제 역쪽은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 실수한 거 다시 한번 정정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을 공공택지,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분양하는 게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즉
고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5년 또는 3년 동안은 입주하고서 팔 수가 없다. 근데 요 3년 정도면은 어차피 거주 의무 기간을 2년 정도 채우고 나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니까 타격이 없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는 요 조항이 어떤 파급력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뭐 파자풍신부터 해가지고 뭐 파라곤, 뭐 밑에 풍경채, 뭐 호반이니 리슈빌이니 대광이니, 그리고 뭐 이렇게 쭉 EBC부터 쭉 들어가는 이 아파트들이 이 적용을 받진 않아요. 근데 이 적용을 받는 2월 19일 이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는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거주 의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아파트는 2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는 전월세 매물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투자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 겁니다. 투자자는 전세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잔금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실거주하실 분들만 입주를 하게 되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해당 지역에서도 이 집에 이제 그냥 전세를 주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실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오로지 실거주하실 분들만 청약을 넣게 될 거다. 요랬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떨어질 거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2월 19일 이후 고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 당첨 확률이 저점인데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디 한 군데에서는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 어느 한 군데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뭔가 좀 안 좋은 데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리고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지제역 쪽 이런 데는 가격이 더 뛸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부작용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여기 이제 민간 택지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피해서 민간 택지 쪽으로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현재 1월에 뭐 언제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지제역에 자이가 분양을 하게 되면 굉장한 경쟁률로 보일 것 같고, 그 이후에 분양하는 택지들, 지제역 쪽에 분양하는 이런 아파트들은 거기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은데, 반면에 고덕은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은 지금 EBC에서 나왔던 그런 경쟁률을 다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무주택자고 정말 100% 실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청약을 넣는 시장은 고덕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지제 쪽은 투자자들이 더 들어가는, 더 쏠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도 지제, 고덕 이런 데가 호가가 8억이 넘어갔습니다. 33평 기준으로. 그리고 자이 쪽도 이미 6억 정도가 넘어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맘시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주택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정말 이 올라가는 흐름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이게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거를 또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지금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말 대규모의 공급이 평택에서 나오지 않는 한, 평택 내에서는 뭔가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요번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공공을 많이 강조했다면 최근에서는 다시 민간을 강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민간 쪽에 뭔가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뭐 그런 관계자들 만나서 협의하고 뭐하고 지금 1월인데 이거를 어디 갑자기 땅을 사서 분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면서 가다가 그런 공급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탈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데,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 안에서 내가 그 상승 흐름을 타려면 핵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거주 의무 구간 2월 19일 날 발효가 되면, 요 발효된과 동시에 무주택자분들은 고덕으로 많이 움직이실 것 같고, 투자자들은 지제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2월 19일부로 발효되는 분양가 상한주택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세에 얼마냐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5년, 3년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 그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청약 통장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쪽에 집값이 더 크게 움직일지를 한번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고덕 쪽에는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그냥 거주해야 되는 아파트라 짓는 기간 플러스 거주 의무 기간까지 하게 되면 최소 7, 8년은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매물로 나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파자풍신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벨트를 이루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움직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 그런 거 하니?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사는 가고 싶은데 내놓은 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거래가 되는 집은 한정적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는 매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제 쪽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림으로써 점점점 물결이 흘러가는 모습처럼, 지금 자이까지 흘러간 그 물결처럼 뭐 솟아버리니 어디니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더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 월세를 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 중에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더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정보 또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들어감으로써 매물이 잠기는 이런 현상들, 앞으로 고덕 쪽에는 전세, 월세 매물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고덕이 아니라 지제로 가시거나 또는 그 주변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